세월은 소리 없이 흐르고 나이란 건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얼굴을 바꿔놓은 채 찾아온다. 한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 달이 되면 내년쯤엔 하며 미뤄왔던 것들이 쌓여 오늘의 현실이 되어 있다. 직장 생활의 끝자락에 선 이들은 이제 묻는다. 나는 준비됐는가? 노후라는 이름의 긴 계절을 맞이할 만큼 내 통장은 버텨낼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곳에 사는 59세 박영식 씨는 늘 새벽에 눈을 뜬다. 30년 가까이 공기업에서 근무했고 한때는 성실한 가장이었고 누구보다 꼼꼼하게 삶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1년 앞둔 지금 그의 표정은 어딘가 무겁고 어두웠다. 아내와 둘이 사는 이 작은 집, 아이들은 각자 독립했고 다 큰 듯했지만 아직도 생활비 일부를 부모에게 기대고 있었다. 퇴직금을 모아 산 작은 상가 건물에서의 임대 수익이 그들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상가는 공실이 늘었고 월세는 자꾸만 깎여갔다. 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매일 확인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불안이었다.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 늘어나는 물가, 그리고 앞으로 살 날. 그 모든 것이 박 씨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그는 고백했다. 퇴직하면 더 편할 줄 알았다고, 이제는 숨 좀 쉬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하지만 편안한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숫자 하나하나의 삶의 질이 흔들리는 전쟁이었다고. 경기도 수원의 한 오래된 빌라에 사는 62세 김명희 씨는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졌다. 교사로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고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왔다고 믿었다. 그녀는 늘 절약하며 살아왔고 아이들을 키우며 자신의 욕심은 미뤄둔 채 살았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그녀에게 남은 건 적막한 시간과 끊임없이 줄어드는 예금 잔액이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는 기본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주택 보수 같은 일들은 그녀의 삶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어느 날 보일러가 고장났고 수리를 위해 불러온 기사에게 받은 견적은 그녀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었다. 그날 밤 김 씨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믿었지만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외롭지 않다는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숫자가 따뜻함을 대신하고 통장 잔액이 내 내일을 약속해주는 그런 현실. 김 씨는 매달 연금 수령일이 오기 전까지 냉장고를 한 번 더 열어보며 냉동실을 들여다본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 무엇을 줄일지, 어떤 약을 다음 달로 미룰지를 생각하면서. 노후는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체력의 고갈도, 관계의 단절도 물론 우리를 흔들지만 그보다 더 깊숙이 다가오는 것은 숫자다. 매달 찍히는 연금의 입금 알림 문자, 병원 진료비 명세서의 찍힌 금액, 카드 결제일 예금 잔액. 이 모든 숫자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무게가 된다. 한때는 아이들의 교육비와 주택대출 상환을 걱정했다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하루의 지출을 망설이게 된다. 식료품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친구의 전화 한 통에도 점심값이 걱정돼 모른 척할 때 우리는 깨닫는다. 숫자는 감정이 없지만 그 숫자가 우리의 감정을 좌우한다는 것을. 젊은 날에 우리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마음먹으면 뭐든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이 느려지는 만큼 돈은 더 큰 존재가 되어 우리 곁을 맴돈다. 노후는 준비의 싸움이 아니라 생존의 싸움이었고 그 생존은 차가운 숫자와의 싸움이었다. 얼마를 갖고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얼마만큼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가 문제였다. 그러니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의 통장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거기 담긴 숫자는 당신의 하루를 지켜낼 수 있는가? 한때는 사소하게 넘겼던 식비, 공과금, 의료비, 여행 경비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퇴직 후 삶을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계획은 구체적일수록 강하고 준비는 조용할수록 단단하다. 누군가는 퇴직 후의 삶을 기다리지만 누군가는 그 삶을 버텨내기 위해 오늘도 숫자 앞에서 멈춰 선다. 바로 지금이 그 숫자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 꿈꾸던 노후가 아닌 감당할 수 있는 노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내 준비를 믿을 수 있는 노후. 그 시작은 통장의 숫자를 마주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이제 묻는다. 당신의 통장은 준비되었는가? 당신의 노후는 숫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노후는 감성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나를 알아주던 직장도, 든든한 급여도,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느라 무심코 지나쳤던 내 노후는 어느새 현실로 다가왔다. 퇴직 후의 삶이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오지 않고 막연한 두려움과 숫자의 압박으로 변해가는 이유는 바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성실히 일해왔으며 사회와 가정의 중심에서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위한 재무적 준비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였고 지금 그 습관이 삶의 무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숫자를 읽는 일이고 숫자를 버텨내는 체력을 기르는 일이다. 연금이 얼마인지, 집값이 얼마나 오르거나 떨어졌는지, 생활비는 월 평균 얼마가 드는지, 의료비는 몇 년 주기로 급등하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대해 얼마만큼의 완충 장치를 갖고 있는지 이것들을 숫자로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 준비되지 않음은 삶의 불안정으로 직결된다. 한국에서 노후 파산이라는 말이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년이라는 제도는 더 이상 안정의 보증서가 아니고 퇴직금도 물가 상승률과 건강 비용 앞에서는 빠르게 증발해버리는 숫자일 뿐이다. 특히 지금의 50대, 60대는 부모 세대와는 다른 경제 구조 안에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부모들은 농지나 집 한 채만으로도 자녀를 키우고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이 자산이자 핏이 되었고 자녀 양육은 끝났다고 해도 여전히 비용은 소리 없이 따라오며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안정된 수입원은 짧아졌다. 은퇴 후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30년 가까운 시간을 버텨야 한다면 그것은 단지 절약과 검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숫자에 근거한 점검이다. 당신의 통장에 남은 자산은 얼마인지, 고정 지출은 얼마이고 변동 지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건강 상태에 따라 예상되는 의료비 지출은 얼마인지, 보유 자산의 유동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항목을 명확하게 계산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현실은 조용히 삶을 무너뜨린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다고.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노후에는 돈이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건강도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고 관계도 돈이 있어야 유지된다. 친구를 만나기 위한 교통비,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작은 선물, 여유를 위한 문화생활 이 모든 것은 숫자 위에 놓여 있다. 우리가 선택하는 소비의 형태가 결국 우리 삶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노후는 숫자 싸움이다. 단순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나누고 쓰느냐의 문제이다. 전문가로서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은퇴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냐고. 내 대답은 항상 같다. 가장 빠른 시점이 지금이라는 것이다. 50대라면 늦지 않았다. 6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상황을 점검하고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먼저 지출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고정 지출 중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꼭 필요한 보험은 유지하고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해야 한다. 두 번째로 수입원을 재설계해야 한다. 연금 외에도 소규모 임대, 자산운용, 파트타임 노동, 프리랜서 일거리, 재교육을 통한 재취업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이다.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배우자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주거지를 바꾸거나 생활권을 이동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버텨낼 작은 구조가 존재하는가. 숫자는 냉정하지만 정직하다. 나의 준비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며 나를 안심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각성시키는 경고음이 되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노후 준비를 감성적인 문제로 접근한다. 외롭지 않기 위해, 무기력하지 않기 위해, 사회와 단절되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 말은 옳다. 그러나 그런 감정조차 유지하려면 숫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당신의 존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결국 우리는 숫자와 마주해야 한다. 노후는 감정의 계절이 아니라 계산의 시간이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을 계획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삶을 설계할 수 있다. 삶을 숫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통해 삶을 지키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진짜 노후 준비이다. 통장의 숫자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오직 당신의 무관심만이 당신을 위협할 뿐이다. 지금 그 숫자와 조용히 마주할 시간이다.